오늘 볼 논문은 스타크래프트2 강화학습에서 꽤 현실적인 문제를 겨냥합니다. 풀게임은 전략적으로 깊지만 학습 비용과 파이프라인이 너무 무겁습니다. 반대로 미니게임은 가볍지만 금방 포화되어 새로운 알고리즘이 진짜 전략을 배웠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난이도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름은 투 브리지 맵 스위트입니다. 두 개의 다리, 비콘 목표, 해병 전투만 남겨서 장거리 이동과 마이크로 전투를 동시에 보게 만듭니다.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전략 연구의 경계가 컴퓨트 비용으로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문 제목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계산을 키우기보다 전략 연구를 키우자는 스타크래프트2 벤치마크 논문입니다. AR14 번호와 제출일은 화면 카드에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저자진은 펜실바니아 주립대 연구자들입니다. 이 논문은 새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주장하기보다 연구자들이 스타크래프트2에서 표준 알고리즘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게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임에서 너무 무거운 부분을 덜어내고 전략적 선택이 남는 최소한의 판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모델 구조보다 환경 설계, 보상, 행동 마스킹, 결과 해석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스타크래프트2는 강화학습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장기 계획, 다중 유닛 제어, 부분 관측, 실시간 판단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퍼스타워 같은 풀게임 성과는 대규모 리그 학습, 인간 리플레이, 특수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논문은 어떤 추정으로는 26조 개가 넘는 환경 스텝이 언급될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실이 그런 조건을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는 미니게임이나 SMAC 같은 좁은 과제로 내려옵니다. 문제는 거기서 또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볍고 재현 가능하지만 목표가 너무 좁아서 전략적 깊이가 줄고 성능도 빨리 포화됩니다. 투브리지는 이 둘 사이의 계단을 하나 더 만들자는 시도입니다. 맵 구조는 일부러 단순합니다. 세로로 긴 절벽이 맵을 가르고 양쪽을 연결하는 통로는 두 개의 다리뿐입니다. 유닛은 절벽을 직접 넘을 수 없으니 이동은 반드시 다리라는 병목으로 몰립니다. 이 병목 하나만으로도 어디로 우회할지, 먼저 싸울지, 목표로 달릴지 같은 선택이 생깁니다. 스폰 지역은 6개입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고 아군 유닛, 적 유닛, 비콘이 에피소드마다 다른 위치에 배치됩니다. 유닛은 모두 해병으로 통일합니다. 특수 능력, 업그레이드, 자원 채집, 기지 건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연구자가 경제 운영이나 빌드 오더가 아니라 이동, 위치 선정, 교전 판단만 볼 수 있습니다. 투브리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콘 점령입니다. 아군 유닛이 비콘 근처 반경 안으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적 섬멸입니다. 적 해병을 모두 제거하면 전투 승리입니다. 반대로 아군이 모두 죽으면 전투 패배가 됩니다. 두 목표는 같은 맵 안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한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만 달성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매번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건너 목표 지점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까운 적을 먼저 제압해야 하는가? 이 단순한 갈림길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목표 선택과 이동 경로, 교전 위험이 한판 안에서 같이 묵입니다. 논문은 맵을 하나만 두지 않습니다. 두 축을 곱해서 9개의 변형을 만듭니다. 첫 번째 축은 병력 수입니다. 쉬운 V1은 아군 5명 대 적 3명, 중간 V2는 5대 5, 어려운 V3는 아군 5명 대 적 8명입니다. 두 번째 축은 목표의 거리 관계입니다. 기본형은 비콘과 적이 비슷한 거리입니다. 전투 근접형은 적이 더 가깝고 내비게이션 근접형은 비콘이 더 가깝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난이도표가 아니라 진단표입니다. 수적 우위가 있으면 전투를 택하는지, 적이 가까워도 불리하면 피하는지, 비콘이 가까우면 전투를 포기하는지 보는 겁니다. 즉, 이 벤치마크는 승률 하나보다 행동의 이유를 보게 만듭니다. 실험 파이프라인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논문은 화려한 전용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맵을 PySC2로 연결하고 그 위에 짐호한 API를 씌운 뒤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즈 3계열의 표준 강화학습으로 학습합니다. 학습은 스크립팅, 커리큘럼, 모방 신호 없이 직접 상호작용만으로 진행합니다. 이 선택은 일부러 엄격합니다. 환경 자체가 학습 가능한 보상 신호와 의미 있는 전략적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하려는 겁니다. 즉, 논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새 천재 모델 없이도 이 맵이 연구용으로 쓸 만큼 어렵고 재현 가능한가? 관측은 벡터와 공간 정보를 함께 씁니다. 벡터 쪽은 55차원으로 아군과 적의 위치, 체력, 무기 쿨다운,
비콘 좌표, 비콘까지의 거리, 경과 시간, 남은 적 수 같은 정보를 담습니다. 공간 쪽은 64 곱하기 64 해상도의 피처 스크린 17채널과 미니맵프 7채널입니다. 이 공간 채널은 다리, 지형, 유닛 분포를 이미지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 좌표만으로 놓치기 쉬운 기하 구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원시 화면을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엔진이 제공하는 구조화된 관측을 연구용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도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엔진 내부에는 이미 유닛, 지형, 목표 정보가 있으니까요. 행동 공간은 중앙집중식 지휘 구조입니다. 에이전트는 매 시점마다 높은 수준의 행동 동사를 고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동하기, 공격하기입니다. 그 다음 어떤 아군 유닛들이 그 행동을 수행할지 선택하고 이동이면 8방향 중 하나를 고르며 공격이면 어떤 적을 타깃으로 할지 고릅니다. 해병 한 명마다 완전히 독립된 정책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으로 여러 아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액션 매스킹이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아군이 없으면 이동을 막고 적이 없으면 공격을 막고 죽은 유닛이나 없는 타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성능 꼼수가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을 탐색해서 제거해 학습을 실제 게임 규칙에 맞추는 장치입니다. 보상은 내비게이션, 전투, 종료 결과로 나뉩니다. 내비게이션 보상은 아군 유닛들의 평균 비콘 거리 변화로 계산합니다. 비콘에 가까워지면 양수, 멀어지면 음수입니다. 전투 보상도 여러 신호를 섞습니다. 적 중심까지의 거리 변화, 적 체력과 아군 체력 변화, 적 처치 보너스와 아군 손실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끝났을 때는 결과 보상이 붙습니다. 비콘 점령은 더 큰 보너스, 전투 승리는 그보다 작은 보너스, 전투 패배와 시간 초과는 페널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상이 에이전트를 둘로 찢는다는 겁니다. 비콘 쪽으로 가라는 신호와 적에게 접근하라는 신호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단순히 오른쪽으로 가는 법이 아니라 지금 어느 목표가 더 그럴듯한지 조율해야 합니다. 실험 3에서는 카메라 락이라는 설계를 넣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에서 카메라 이동은 원래 별도의 행동입니다. 카메라를 자유롭게 두면 유닛이 이동했는데 화면 관측은 빈 지형을 계속 보여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논문은 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를 아군 그룹 중심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화면 관측에는 아군, 주변 지형, 가까운 적이 계속 들어오고 미니맵은 전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설계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화면 박적을 처리하지 못하고 노아프에 빠지는 캐머러 바운드 페이리어 모드가 관찰됩니다. 좋은 벤치마크는 성공뿐 아니라 이런 실패 모드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훈련 예산은 풀게임 연구에 비하면 작지만 장난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실험은 매스커벨 PPO를 사용하고 각 환경 변형마다 500만 환경 스텝을 학습합니다. 실험 2와 3을 합치면 9개 변형을 2번 도는 구조라서 총 18개의 독립훈련이 됩니다. 각 훈련은 단일 소비자급 워크스테이션에서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브록의 하드웨어는 인텔 코어 i5-13600K, 32기가 램, RTX A 4520기가입니다. 중요한 건 초거대 클러스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시간이 들지만 표준 연구실이 재현을 고민할 수 있는 규모로 낮춘 겁니다. 결과 해석에서 논문은 터미널 아웃컴 분포와 질적 행동을 함께 봅니다. 쉬운 V1에서는 에이전트가 전투 지배 전략을 자주 택합니다. 수적 우위가 있으니 모든 유닛을 전투에 투입하고 비콘 점령은 우연히 경로 위에 있을 때만 나옵니다. V2에서는 균형 잡힌 화력 때문에 전투 결과가 흔들리고 부분 손실 뒤 특정 방향으로 후퇴하는 고정 궤적이 보입니다. 어려운 V3에서는 행동이 더 갈라집니다. 어떤 배치에서는 불리한 전투를 시작해 병력을 조각내고 어떤 배치에서는 다리를 건너지 못한 채 제한된 탐색 후 시간 초과에 빠집니다. 즉, 이 벤치마크는 단순 승패보다 에이전트가 왜 그렇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논문에서 관찰한 정책은 완성된 스타크래프트 전략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락 실험에서는 모든 아군을 한꺼번에 선택해 이동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강했고 화면 안적을 제거한 뒤 화면 박적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V2 내비게이트 배치에서는 적 근처 다리로 움직이다가 전투 보상과 내비게이션 보상 사이의 지역 최적점에 갇히기도 합니다. V3 일부 배치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적 공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행동도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멋진 승리 장면은 아니지만 표현, 보상, 관측 설계를 개선할 지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현재 재현성은 주로 윈도우즈 기반 실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스타크래프트2와 파이SC 지원이 더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행이 CPU 쪽에 묶이는 부분이 있어 GPU 중심 클러스터에서 유연하게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C2 바이너리와 파이SC2 버전 호환성 유지도 필요합니다. 환경 자체도 전체 게임의 모든 복잡성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정찰, 자원 운영, 유닛 종류 다양성, 더 강한 상대, 부분 관측은 대부분 덜어냈습니다. 논문이 제안하는 다음 단계는 분산 또는 다중 에이전트 제어, 크레디트 어사인먼트, 커리큘럼이나 셀프 플레이로 강한 상대 만들기, 부분 관측 제도입, 계층적 행동 표현입니다. 이건 완성된 종착점이 아니라 전략 RL 연구를 더 넓게 열기 위한 중간 발판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이 논문의 메시지는 꽤 실용적입니다. 항상 전체 게임을 한 번에 학습시키려 하지 말고 관심 있는 전술 능력을 분리한 중간 테스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RTS에서 길 찾기와 교전 판단을 따로 보려면 경제, 생산, 시야를 잠시 꺼도 됩니다. 대신 목표 거리, 병력 수, 병목 지형을 바꿔서 에이전트가 어떤 압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표준 알고리즘이 어디서 실패하는지 먼저 기록합니다. 전투만 고집하는지, 목표를 무시하는지, 화면 박적을 놓치는지, 다리 근처에서 흔들리는지 같은 실패 로그가 곧 다음 설계 지침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좋은 실험 무대를 제안합니다. 스타크래프트2를 모두 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의 링을 하나 만든 겁니다.